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종전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뉴욕에서 또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9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최근 연이은 총격 사건으로 뉴욕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이어 이민자 시민권 심사 기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도덕성 검증을 확대하면서 시민권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남가주 지역에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된 더위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앞서 알래스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논의했던 평화협정 방안 등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미군 주둔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ey are first line of defense because they're there. They're Europe, but we're going to help them out also. We'll be involved.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에 매우 좋은 보호와 매우 좋은 안전을 제공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평화협정 추진 구상도 재확인하며 모든 게 잘 되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회담을 가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가능성에 열린 태도를 보인 건 새로운 사건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양측의 전선을 고려해 가능한 영토 교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협정을 위해 지도를 다시 그릴 준비가 돼 있냐는 질문을 받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토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담이 성사된다면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결론을 내기보단 속도 조절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I hope that we will find decisions. And then what is very important that all the sensitive things, territorial and etc., we will discuss on the level of leaders during trilateral meeting. 현지 언론은 이번 협상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의 결속력 시험대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욕에서 또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9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최근 연이은 총격 사건으로 뉴욕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 새벽 뉴욕시 브루클린의 한 라운지바에서 무차별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19세 남성이 언쟁을 벌이던 35세 남성을 향해 총을 꺼내들었고 다른 2명까지 가담해 4명이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권총에서 발사된 42개의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There was a dispute inside of the crowded club that led to the shooting. We have multiple shooters involved in this shooting.
이번 사건으로 서로 총을 겨눈 1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 옆에 있던 27살의 무고한 남성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밖에 여성 3명을 포함해 9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총상을 입은 사람이 모두 14명이라고 밝혔는데 총격에 가담했던 다른 2명의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We need your help. If you were inside the club, if you heard individuals talking about this shooting, if you witnessed someone fleeing the location, every piece of information would allow us to put the puzzle together to solve this crime.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맨해튼 고층 빌딩에서 경관을 포함해 4명이 숨진 데 이어 또다시 발생한 무차별 총격입니다. 이후 지난 9일에도 타임스퀘어에서 10대 미성년자의 총격으로 3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7월까지 역대로 가장 낮은 총격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던 뉴욕시는 불과 몇 주 사이 대형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젯밤 10시 30분쯤 사우스 세인트 앤드루 플레이스와 피코 블러바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한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가해 여성이 크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SUV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부부와 아들이 이를 보고 멈춰섰고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여성을 도우려 하자 폭행하던 남성이 갑자기 총을 꺼내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으로 폭행당하던 여성과 도우려던 남성이 총에 맞았고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성은 숨지고 남성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KTLA는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인근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피해 여성은 아시아계라고 밝히며 여성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성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퇴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시민권 심사에 칼바람이 예고됐습니다. 기존의 범죄 기록 중심 심사에서 신청자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를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이민국은 전국의 시민권 심사 담당자들에게 신청자들의 양호한 도덕성 판단 기준을 확대 적용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취득 요건 중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추가해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교통 위반, 음주운전 유죄 판결 여부 등까지 심사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매년 60만에서 100만 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시민권 취득을 위한 도덕성 검증은 미국 이민법에 명시된 범죄 행위나 자격 박탈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비교적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지침은 기존의 범죄 기록 중심 심사에서 신청자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를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민국이 제시한 새로운 평가 요소는 지역사회 참여, 가족 부양 현황과 유대 관계, 교육 수준,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직장, 미국 체류 기간, 납세 현황 등입니다. 새 지침의 핵심은 기술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지역사회 일원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 등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괴롭힘, 청탁 등이 도덕성 결여 사례로 분류됩니다. 또한 과거 보호관찰 경험, 미납 세금, 자녀 양육비 미지급 등의 기록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번 주 남가주 지역에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된 더위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강한 폭염이 예고됐습니다. 이번 폭염은 여름 내내 평소보다 동쪽에 머물던 고기압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은 강한 햇살과 함께 기온은 83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 지역 더위로 오는 수요일부터는 우드랜드 힐스 등 샌퍼난도 밸리 지역 최고 기온이 104도, 목요일과 금요일은 108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주말에도 연일 104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LA 카운티 산악지대에 산발적 뇌우 가능성을 예보하며 불안정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말 사이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에서 연방 이민 단속이 이뤄지면서 노동자 등 여러 명이 체포됐습니다. 애너하임시에 따르면 첫 번째 단속은 유클리드 스트릿과 라팔마 애비뉴 인근 세차장에서 벌어졌고 또 다른 단속은 홈디포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단속으로 노동자 5명이 구금돼 연방 요원들에게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너하임시는 이곳 매장에서 지난 6월 이후 6번 단속 작전이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7살 소녀가 이민 세관 단속국에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지난 화요일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체포돼 텍사스의 연방 수용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수감된 소녀는 퀸즈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19살인 오빠는 뉴저지의 별도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슈난 시 의원은 에콰도르 출신인 이 가족은 이민 절차상 의무적인 출석을 했다가 체포됐다며 법률 지원 단체와 연계해 이 가족의 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크리슈난 시 의원은 가족 분리는 잔인하고 불필요한 행위라며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공포를 확산시킬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주 리틀 도쿄 기자회견장에 연방 요원들이 대거 배치된 배경을 밝히라며 정보 공개법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LA 전역에서 연방 사법당국과 주 방위군을 지속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주 목요일 LA 다운타운 리틀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 당시 연방 요원 약 100명이 현장을 에워싼 배치 이유 등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뉴섬 주지사 기자회견은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구를 개편해 의석 5석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는 공화당 지도부가 의석 5석을 추가로 늘리기 위해 텍사스주의 선거구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연방 요원들이 기자회견장 인근에 배치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오늘부터 연방의회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으로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붙일 계획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플로리다주 프리웨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 3명이 숨졌습니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운전자는 불법 체류자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상태에서 사고를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지난 16일 플로리다 턴파이크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형 트럭을 몰던 하르진더싱은 프리웨이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미니밴과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미니밴에 타고 있던 3명은 현장에서 모두 숨졌습니다.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하르진더싱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과실치사와 불법 이민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DHS 발표에 따르면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인 28살 하르진더싱은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 지역 국경을 넘어 불법 입국했습니다. 싱은 불법 입국 며칠 만에 체포됐는데 이후 난민 신청으로 임시 석방돼 이민 재판을 기다리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당국은 피고인의 행동이 충격적이며 범죄적이라고 규정하고 매우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 체류자에게 상업용 운전면허를 발급한 캘리포니아주 DMV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형사재판이 끝나는 대로 싱에 대한 추방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서 특별한 미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미술 작품들이 한 공간에 전시된 것인데 일반인들을 뛰어넘는 섬세함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려낸 작품. 한글 간판을 더해 서울 도심 풍경을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가 함께 만드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드림아트 콘테스트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점점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시회와 시상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감상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이번 대회에는 100여 명의 발달장애 예술인들과 가족들이 참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세상과 만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미술 활동은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좋은 표현 수단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마음의 표현들 하고 싶은 것들을 색채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인 불편감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커뮤니티와 가까운 정치인들도 참석해 발달장애 아동들을 격려했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Through the state of California, we often work with our budget of California to make sure that we continue funding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or the programs that support them. It creates awareness to the rest of the public and gives some, creates also compass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Valuable and wonderful artwork that these children have created. We want to celebrate their work and make sure that they are valued and that we promote them as much as we can. 대회 심사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의 위원을 통해 한 달간 진행됐고 작품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은 12명의 수상자가 배출됐습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예술을 통한 커뮤니티 화합을 위해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자녀의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하면서 가족 동반 이민 수요가 많은 한인 가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자녀 동반 영주권 신청에서 자녀의 나이를 산정하는 규정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부모의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된 시점과 승인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해 자녀의 나이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자녀가 만 21세를 넘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민 적체로 수년씩 대기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사실상 세이프가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이번에 비자 발급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나이를 재산정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 대기 중이던 자녀가 21세를 넘으면 더 이상 부모 청원서에 포함되지 못하고 별도의 성인 자녀 카테고리로 밀려나게 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은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길어질 수 있어 사실상 가족 동반 이민이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 변경은 합법적으로 대기해온 가족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한인 사회처럼 가족 동반 이민 수요가 많은 경우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변호사 단체들은 행정 해석 변경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소송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변경이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한 지 1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 주말 한인 커뮤니티 주관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과 업적을 되새기는 추모식이 개최됐습니다. 어제 오전 오렌지 카운티 플로턴에 자리한 랄프 B. 클라크 공원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이 개최됐습니다. 김대중 재단 서부본부,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 지회, 호남 향후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6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6주기를 맞이하여 뭔가 우리가 그 김 대통령님의 민주화와 그 투쟁
그 뜻을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인의 생애와 업적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고 묵념과 헌화 등 고인을 기리는 추도 행사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김대중 재단은 앞으로도 고인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스트라투스 변이가 44%로 우세종이 됐고 일부 민간조사에서는 전체의 65%에 달했습니다. 변이 확산세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서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45개 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변이인 스트라투스 특징은 쉰 목소리를 동반하고 미각, 후각 상실 등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일합니다. 스트라투스 변이는 올해 초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돼 지난 3월부터 미주 지역에서 보고됐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DC는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이 스트라투스 변이에 효과가 있다며 백신 접종과 증상 시 검사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엇갈렸습니다. 3대 지수가 3일 연속 혼조세로 마감한 건 4주 만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8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다우존스는 오늘 S&P 500과 함께 약세로 돌아서며 더 이상 최고치 경신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탈겟과 월마트를 비롯한 주요 소매 유통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는 관세 영향이 소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인데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4종목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오는 금요일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한 긴장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있었던 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 결과 역시 러시아 종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해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결국 짙어진 관망세 속의 투자 심리는 3일째 중립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